기존의 논밭의 객토 작업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논을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나 낮은 밭을 높이기 위해서나 주변에서 보면 객토 작업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높이는 목적이 아니라도 농사를 오래 지은 땅을 젊은 피 수혈하듯 심경을 하거나 객토를 합니다. 한 곳에 오래 농사를 지으면 지기가 빠졌다고 하죠. 퇴비나 비료를 넣어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NPK나 다른 영양소를 넣고 있지만 여러가지 미량 요소나 또 미네랄 등 작물이 자라기에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정 작물에겐 또 특정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목적으로 객토를 하든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던 곳, 즉 언덕을 파거나 해서 마사토를 채굴하여 깝니다. 이름 그대로 새 땅이죠. 이런 곳은 여러가지 미량 요소나 미네랄 등 작물을 재배하던 곳에서 찾지 못한 것이 많죠. 그렇지만 객토를 해놓고 희망찬 마음으로 작물을 심어 가꾸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물이 크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비틀어 말라집니다. 이런 경험은 새 땅으로 객토를 해본 분 중에서는 선별적으로나마 경험을 하였겠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는 달라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관수도 하고 비료도 주어도 변함없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새흙이기 때문입니다. 새집에 들어갈 때 새집 증후군이 있듯이 새 땅에도 새 땅 증후군이 있습니다. 새집이 화학물질의 독성 때문인 것처럼 그렇다고 새 땅에도 어떤 독성 물질이 있어서는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그렇죠. 땅을 높이기 위한 객토는 자체하고도 우선 한 가지 작물을 연속하여 지었던 땅에는 그 땅의 여러 성분 중 특정 성분을 계속 작물이 흡수하다 보니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젊은 피 수혈하듯 이제까지 작물을 재배하지 않던 새흙을 넣습니다. 바로 그런 부족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이죠. 이러한 목적에서의 객토는 그곳의 땅을 새흙으로 전면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전면 교체하면 앞 주제에서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을 밭으로 만들거나 기존의 밭도 지대가 낮아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객토를 할 때는 지표는 물론 상당한 깊이까지 새 땅으로 교체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객토를 할 때도 기존의 밭흙을 넣느냐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던 언덕의 흙을 넣기나 또는 산흙을 넣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점은 이처럼 산이나 언덕 등 농사를 짓지 않던 새흙을 객토했을 때 자칫 일어나기 쉬운 현상, 즉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분은 그럼 이 새흙이 나쁘단 말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모든 일이나 모든 것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새흙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오랫동안 작물을 재배했던 곳에 없던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pH입니다. 땅은 산도가 맞지 않으면, 정확히 말해서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맞지 않으면 작물 생사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새흙을 깔 때는 보통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화강암을 모태로 하는 토양입니다. 화강암은 산성입니다. 새 흙마다 pH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흙은 식물이 자라기 힘들 정도의 산성 땅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학비료를 쓴 땅이 오히려 산성 땅이 아닌가, 화학비료 근처에도 가지 않은 땅이 산성 땅이람 할 것입니다. 농진청 농업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토양 평균 산도는 산흙이 pH 5.6, 밭흙은 pH 6.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밭흙이 월등히 산도가 높은 편입니다. 화학비료가 무조건 땅을 산성화하지 않습니다. 화학비료 중에는 산성화를 시키는 것도 있고 오히려 산성 땅을 개량하는 화학비료도 있습니다. 작물마다 적정 pH는 다릅니다만 우선 가지과 작물들의 pH 범위인데
평균인 5.6에도 살기 어려운 작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땅 작물의 pH가 5.6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으면 근근히나마 버티겠지만 멀리 있을수록 그 작물은 살아가기 힘들겠죠. 또 바깥 작물들도 평균 4도에서 겨우 살거나 사지 못할 작물이 이렇게 많은데, 만일 평균보다 낮은 세흙으로 객토를 하였다면 작물이 죽었다는 말이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작물이 산성 땅이라고 살지 못하는 건 당연 아닙니다. 산에 있는 소나무는 pH 5.0 이하여야 잘 살고, 이 표에 보듯이 블루베리나 밤나무도 산성 땅이어야 잘 삽니다. 어쨌든 이렇게 객토를 하였다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토양 검정이면 두말할 나위 없겠죠. 토양 산도가 작물과 맞지 않는다면 그 작물은 양분을 흡수하는데 큰 애로를 느낍니다. 산도가 떨어지면 석회를 해당 양만큼 넣어야겠지만 한 해 넣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또 비료도 산성 비료보다는 염기성 비료를 선택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것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흙에는 아까 말한 미네랄이나 미량 요소, 그리고 특정 작물 성장에 필요한 특정 성분은 기존 바닥에 비해 풍부하고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NPK 등 다른 영양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경우인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죠. NPK 3요소나 다량 요소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물론 탭이나 유박, 화학비를 충분히 넣으면 될 것 같으나 그게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새밭에 탭이나 유박, 화학비를 넣었다고 곧바로 식물이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미생물이 있어야 합니다. 세흙에는 미생물이 그렇게 많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미생물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세흙에 미생물이 많은지는 어떻게 아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해 보지 않아도 별로 없습니다. 미생물이 먹을 만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많을 리가 없죠. 미생물도 생물이니 먹어야 살고 번식을 합니다. 미생물의 먹이는 아시다시피 유기물입니다. 거기에 유기물이 있을 리 없죠. 당연히 미생물이 없거나 적습니다. 우리 배 속에도 장에서 양분을 흡수하자면 장 속에 미생물이 있어야 하듯, 우리가 작물을 먹으라고 주는 탭이나 유박, 화학비료, 탭이나 유박 등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양분은 미생물이 없이는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학비료는 물에 녹아 바로 분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비료 중 또 어떤 성분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고 이를 뿌리가 흡수합니다. 이들이 넘치도록 있어도 미생물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물론 퇴비를 넣는 목적이 일단 미생물을 밭에 넣어주기 위함이지만, 밭에 미생물이 충분히 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러한 새 땅에는 퇴비는 당연히 많이 넣어야겠지만 유익한 미생물도 구해 뿌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유기물을 많이 넣어 기다려야 합니다. 식물은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거나 스스로 호흡을 하고 또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흙이 떼알 구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땅에는 유기질 물질이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그저 흙은 똑같은 흙이니 하고 작물을 심었다간 때로 낭패를 봅니다. 물론 넣는 흙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심는 작물도 다르니 낭패 보는 정도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